자, 이 페이지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조건부 확률. 자, 이 식은 뭐 우리가 계속 했던 식인 거죠. P. 자, 계속 했던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 두 개가 있을 경우는 뭐가 기분이었을 때 확률이 이렇게 잘 정의가 되는 거고요. 밑에 식도 뭐 CDF 꼴이긴 하지만 요게 의미하는 게 요 집합인 거죠. 자, 요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 별로 이렇게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상황인 것이다 라는 거니까요. 됐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식은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고, 요거는 CDF 꼴로 준 거고, 그렇죠? 집합을 얼마 뭐 x는 x보다 작다. 이거는 그걸 미분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예를 하나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 랜덤 베리어블 얘긴데. 자, 데피니션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probability x가 x, y는 yk. 그렇죠? 데피니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y는 yk.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모는 뭐 그대로 두고요. 분자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y는 yk이면서 x보다 작은 것들, 그런 것들 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디스크리트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은. 요 오른쪽 그림을 본다면 뭐 y1, y2, y3 상황이 있는데요. 내가 y1이라고 하면 자,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뭐 x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뭐 조건부가 들어가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거의 미분. 자, 뭐 델타 펑션이 나오는 경우는 뭐 굳이 미분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지만 뭐 필요하실 때 하시면 되죠. 그냥 요거를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은 지금 y가 y3일 때네요. y가 지금 이건 이제 조인트 PDF니까요. 지금 랜덤 베리어블 x, y의 조인트를 다 아는 거죠. 지금 y가 y3인 경우 생각해 본다면, 자, 생각해 본다면 식에 의해서 x는 좀 크다고 하겠습니다. 뭐 x는 뭐 이쯤에 있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x 둘 다 들어갈 수 있도록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자, p y3 y가 y3 확률 분의 자 p x는 x1 y는 x는 y3일 그거의 델타 펑션 더하기 px는 x2 뭐 x가 굳이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네요. 자, y는 y3 델타 x 빼기 x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x 빼기 x1이겠네요. 자, py3가 얼마죠? py3 마지널라이제이션이죠. py3가 어떻게 되죠? 자, y3가 되고 x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더하면 되죠. 15분의 4랑 15분의 5 있었으니까 15분의 9. py3는 15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x1이고 y1 여기는 15분의 4. 그래서 저 식을 해보면 이 부분은 15분의 9, 15분의 4 델타 x x1.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15분의 9 그대로 들어가고 15분의 5 델타 x 빼기 x2 이렇게 되겠죠? 9분의 4, 9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9분의 4, 9분의 5.
자,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게 이제 상황인데, 자, 제가 y가 y3란 걸 알고 있어요. 이쪽 라인에서 발생한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 라인에 발생했을 15분의 4, 15분의 5인데 이게 합이 1이 돼도 노멀라이즈 시켜줘야 되는 거죠. 15분의 4랑 15분의 5를 넣으면 15분의 9니까 걔로 노멀라이즈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다라고, 이쪽에 있는데 x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라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맞춰서 노멀라이즈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얘를 하나 봤고요. 자, 컨디셔널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꼴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데피니션을 그냥 가져와 버리면 이게 분모가 0이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디파인 하는데 그냥 바로 다짜고짜 이렇게 쓰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좀 우회해서 써야 되겠죠. 자, 그냥 데피니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피니션은 이렇게. 컨디셔널 PDF는 이렇게 주어진다. 데피니션입니다. 뭐 밑에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텐데요. 요 기호가 보면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데 저는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기호는 아니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x에 관한 디스트리뷰션을 맞으니까. 하지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번째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인지 명시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쓰도록 하죠. 저도 뭐 강의 자료 수정할 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거는 랜덤 베리어블 x인 거고 뒤에 건 랜덤 베리어블 y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냥 정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위에 거랑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건 그냥 정의입니다. 외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치실 때 이렇게 다 쓰도록 합시다, 우리. 자, 분모가 0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좀 약간 되게 작은 집합 하나 만드는 거죠. 작은 집합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작은 집합 만드는 게 b를 이제 입실론 0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마치 이런 느낌이 되도록, 그렇죠? 만드는 건데 우선은 그냥 b가 분모가 0이 아니대로 작은 집합을 만든 거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써보면 입실론 갖고 쓰는 거죠. 자, 분모는 pb, 분자는 자 p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fy를 자 y를 적분해야 되죠. 뭐 새로운 문자 써서 이렇게 하면 y 빼기 입실론부터 y 플러스 입실론까지 적분한 거죠. 분모는 분자는 자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y는 자 밑에 쓴 거랑 똑같이 요 조인트 PDF를 적분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구간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 부분을 거의 그 y라고, 요게 거의 y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근사를 하게 되면 이 입실론 구간의 길입니다. 이 입실론 fy y가 되겠죠. 분자에서도 같은 일을 해준다면 자, 잘 찍어야 되겠죠. 이 입실론 fxy xy가 되겠죠. 물론 요 근사식은 입실론이 굉장히 작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과 미분을 동시에 하긴 해야 되는데요. 아주 수학적 엄밀하진 않지만 입실론이 굉장히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입실을 0으로 보내면서 미분까지 하게 되면 얘는 fx
이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이제 이제 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얘가 이제 거의 y가 되는 건데 미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을 우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뭐 분모는 x랑 상관없으니까요. 자, 이거는 뭐 제 생각에 증명이라기보다는 요렇게 디파인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뭐 이 생각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증명하라고 제가 시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요 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우리가 외워야 될 옆에 추가를 할까요? 자, 여기에 자, 되겠습니다. 뭐 많이 쓴 것 같지만 뭐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뭐 외우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페이지. 그 우리가 아마존 물건 추천 뭐 그런 문제를 하나 좀 오래 봤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이제 이 식이 마음에 와닿는 건데 지금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하는 거지만 이 페이지가 이거죠. 내가 나한테 지금 이게 있는데 이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알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 어베일러블 한 거죠. 뭐 그게 이제 우리가 관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숨겨진 히든은 어떠냐 이게 궁금한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내가 원래 알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 나한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이렇게 쓸 이유가 있는 상황은 나한테 이게 있는데 이게 궁금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존 레이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은 그 동영상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되는 거고요. 자, 요걸 프라이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포스테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이게 뭐 x가 앞에 가면 라이클리후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는 뭐 z를 써도 되고 뭐 w 써도 되고 아무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거죠. 내가 x가 뭐고 y가 뭔데 x는 관찰을 했고 y가 알고 싶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름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전확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알고 있었거나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뭐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프라이어니까. 그 아마존 거기서 우리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했었나요? 자, 분모는 어떻게 하나요? 분모도 모르는데 분모는 계산이 뭐 쉽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자의 디자인이 끝났다면 이거잖아요. 분자의 디자인이 끝났다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분모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디자인하게 되면 요 분모는 그냥 계산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적어도. 물론 이거를 계산이 실제적으로 뭐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곤 있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거는 뭐 디스크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뭐 CDF, PDF 꼴을 썼는데요. 뭐 이거 두 번 미분, x에 관한 미분하고 y에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x에 관한 적분하고 y에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페이지 수는 좀 생뚱맞긴 하네요. 당연히 참입니다만. 네.
그다음에 인디펜던스. 요게 이제 인디펜던스, 집합이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인 거고, 이걸 CDF 꼴로 쓰면 자 이렇게, PDF 꼴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추가할까요? 자 인디펜던트하다면 인디펜던트 가정이 있는 거죠. 인디펜던트 f x y x는 x. 자 제가 글자를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도를 높여서 이거를 올바르게 해석을 하셔서 새겨 보셔야 됩니다. 글자가 뭐 예쁘지 않으니까요. 명확하지 않아 보이겠죠? 자 그래도 잘 새겨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데피니션이 fx, y, x. 이건데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으니까 분자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다면 y에 상관이 없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x랑 y랑 인디펜던트 하다면 y에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아니 y가 어떤 꼴로 쓰여지든가 또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앞에 나왔던 얘랑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전 y 구간의 전 구간에서 접분하면 이게 나오고 x 구간의 전 구간에 접분하면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얘가 이제 인디펜던트한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성립하는지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질문인 거죠. 자, 성립하는지 보면 되겠죠. 이 경우는 성립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랜덤 배열의 두 개는 자 독립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인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피니션은 끝났고요. 이제 나오는 거는 내가 x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y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의 조인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 이걸 다 알고 있을 때, 이걸 알고 있을 때, 아니 그렇다면 이것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내가 얘 각각 아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두 개의 어떤 상관 그거까지 알고 있다면 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제가 f, z는 이런 상황일 때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얘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은 이거로부터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거에 얘가 첫 번째 주사를 던졌을 때 1부터 6 뭐가 나오는 거죠? 그걸 PDF로 한 거 두 번째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는 최소값이 2겠죠? 1을 나왔을 때 최대값이 10이겠죠? 이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 당신 이걸 알면 이거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고, 마찬가지로 주사에 던져서 나온 거랑 동전 던져서 앞면 뒷면 0, 1로 했을 때 그 두 개 숫자 합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많이 할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뭐 좀 쉬운 경우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쉬운 경우부터. 자, 뭐 컨티뉴어스부터 수학 증명을 하네요. 시작을 해보죠 한번. 자, z는 x 더하기 y인 거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CDF, 뭐 PDF를 구하고 싶다.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이걸 이제 x축, y축이라 생각한다면 요거는 y는 z 빼기 x,
지금 뭐라는 거냐 하면 앞으로 가보자면 지금 요걸 쓸 계획인 거죠. 자, 어떤 공식을 쓸 계획인가 하면 어떤 집합의 속할 확률은 어떤 집합의 크기는 그 집합에 대해서 PDF, 조인트 PDF를 적분한 거다. 이걸 쓰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집합 이게 크기를 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집합을 x, y로 표현해서 그 집합에 대해서 이거를 적분할 계획인 거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어디서 하면 되죠? 이 집합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지금 잠깐 A라고 쓸까요? 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 y는 어떻게 했죠? y의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죠. 그렇죠? y는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까지죠. y까지가 아니라 x는 z 빼기 y까지죠. 자,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여기서 뭐 이 구간이 왜 이렇게 되느냐? y는 마이너스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맞고 y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요 인테그랄 안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돼요. 여기까지 x를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 건데 요 값이 x가 z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가 아니라면 여기서 사실 더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z에 관해서 미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미분할까요? 미분해 보죠. f z 그러네 더 진행할 수 있네 여기까지. 자, 미분하면 fx y z 빼기 y y d y가 되겠죠. 여기서 자 제가 dx, dy 적분 순서를 바꾸면 dx는 x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맞죠? 자 이렇게 되고 y는 어디부터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래서 대칭이랑 똑같네요. z 빼기 x까지. 자 요거 미분하면 요거는 이제 요것도 또 z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y, x, z 빼기 x dx가 되겠네요. 뭐 변수 치환의 문제인 거죠. 당연히 똑같게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인디펜던트 가정을 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인디펜던트 가정이 있네요. 자 한 발 더 나갈 수 있겠네요. 인디펜던트 가정이 있으니까요. 자 인디펜던트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쪼개 쓸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 x, z 빼기 y f, y, y, dy 뭐 뒤에도 뭐 마찬가지 얘기니까 이거 많이 보는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컨볼루션이죠. x와 y의 pdf의 컨볼루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 없이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고 인디펜던트 가정까지 사용하면 여기까지 가서 요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인디펜던트 가정을 썼네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뭐 x랑 y가 인디펜던트한데 x의 분포 알고 y의 분포 한다면 x 더하기 y의 분포는 그냥 각각의 PDF의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컨볼루션이 뭐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되겠네요. 자, 컨볼루션이 이제 이걸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더해 나가는 거죠. 자, 1은 안 되네요. 자, 얘를 이제 순서를 뒤집어서 해 나가는데 자,
맨 처음에 뒤집어서 자, 요게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만났을 때가 이제 2인 상황인 거고, 이때는 두 개 곱한 거니까 36분의 1. 한 칸 더 가면 36분의 2.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대칭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확률일 때가 언제 가장 높은 확률인가요? 7인 경우가 116, 그렇죠. 7일 때가 제일 높은. 이렇게. 이런 분포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1일 확률이 6분의 1, 2분의 1 곱해지니까 12분의 1인 거고, 2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분의 1. 2일 확률은 6분의 1 되나요? 6분의 1. 3일 확률은 이게 이제 역순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동하는 거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12분의 1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됩니다. 이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이 컨볼루션으로 생각하는 게 꼭 더 쉽지는 않네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인데, x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돼 있고 y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의 합쳐진 거의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인디펜던트 할 때 얘기인 거죠. 그럴 경우 요 신호와 요 신호를 컨볼루션 해주면 되죠. 자, 요게 이제 fxx 요거라고 한다면 얘를 뒤집어서 자 이렇게 가지고 조금씩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동해서 가니까 이렇게 기울게 올라가다가 요게 좀 더 길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렇게 더 이동을 하더라도 높이가 안 변하겠죠. 쭉 그러다가 얘가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동하면서 이게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포가 되는데 이걸 컨볼루션에서 뭐 개형을 이렇게 그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요 적분식 써가지고 뭐 어떻게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컨볼루션 써가지고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컨볼루션의 어떤 의미를 갖고서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건 뭐 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적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뭐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컨볼루션 함수에다 W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요 두 개에 대해서 개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제는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인데 지금 우리가 두 개에 대해서 했는데 두 개에 대해서 한 거랑 n 개에 대해서 한 거랑 두 개에 대해서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n 개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똑같다 되겠습니다. 조인트 CDF 이렇게 하죠. 조인트 PDF 다 미분해서 이렇게 하죠. 조인트 PDF로부터 조인트 CDF 얻는 거 적분해서 하시죠. 마지널라이제이션 마지널라이제이션은 이제 내가 뭐 여기서 지금 4개 기준으로 썼는데요. 뭐 벡터 기호를 썼네요. 자, 필요하실 때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내가 x1만 마지널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고 x2만 할 수도 있고 3만 할 수도 있고 4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x2랑 x4만 했네요. 자, 그렇게 되면 x2랑 x4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면 x1, x3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는 2, 3, 4에 대해서 했네요. 그렇게 하면 마지널라이제이션이 뭐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정도는 자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컨디셔널 PDF도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자,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뭐 밑에 확률 이렇게 구간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랜덤 베리어블 x2가 뭐 그러니까 위에랑 교집합이 없으면 0이 돼야 된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인 거고. 자, 이거 뭐 하나, 두 개인데, 자, 뭐 뒷부분이 분모로 들어가고 합친 조인트 분자에 써주고 해주시면 되죠. 자, 뭐 얘랑 더 들어볼까요? x1, x2, x3 이러면 자, 이게 되겠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 statistical independent 하다 하면, 자, 그거에 합친 거에 디스트리뷰션은 각각의 컨볼루션을 주어진다. 저는 뭐 이런 기호보다는 이게 좀 더 좋긴 한데 저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컨볼루션 함수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0과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오는데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1분 지속되고, 그 다음에 1분 또 빨간색이었다가 1분 녹색이었다가 이런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횡단보도 한쪽 끝에서 길을 건너기 전에 대기해야 될 시간은 0과 1 사이의 유니폼 분포를 따르겠죠. 운이 좋으면 0, 바로 건너면 되는 거고, 막 빨간불로 박힌 찰나에 도착을 하셨다면 1분을 기다리셔야 되겠죠. 유니폼 분포인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 한 칸을 하나를 대기 시간만 하는 거면 건너는 시간은 됐고요. 대기 시간은 이런 0과 1 사이 유니폼 분포를 따르겠죠. 근데 오는데, 자, 학교에 오시는데 횡단보도 하나, 그다음에 좀 더 걸으시다가 또 횡단보도 하나, 좀 걸으시다가 횡단보도 하나. 그러면서 이제 한번 카운트를 더해 보시는 거죠. 오늘 내가 횡단보도 3개를 건넜는데 첫 번째 거에서는 0.1분 기다렸고, 두 번째 건 0.3분 기다렸고, 세 번째 거는 좀 운이 없어 0.7분 기다렸으면 합쳐서 1.1분 기다린 거죠. 자, 그런 거죠.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x1, 두 번째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시간을 x2, 세 번째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시간을 x3라고 했을 때 요 세 개의 합은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쉽게 두 개의 합부터 해볼까요? 자, 두 개의 합은 진짜 그날 운이 좋았다면 여기서도 안 기다리고 여기서도 안 기다리는 거죠. 0. 오늘은 최악이네. 여기서도 1분 기다리고 여기서도 1분 기다리고. 0과 2 사이의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죠. 여기서 기다리는 시간하고 여기 기다리는 시간 뭐 엄밀하게 모델링하면 좀 뭐 인디펜던트 하진 않겠지만, 인디펜던트 가정을 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컨볼루션한 결과인 거죠. 요거 컨볼루션한 결과는 뭐 익숙하시죠?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슬라이딩 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횡단보도 두 개가 있을 때 기다린 시간의 합은 이런 분포를 따라야 되겠죠.
세 개가 있으면 얘랑 얘를 컨볼루션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세 개가 있으면 얘 컨볼루션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여러분이 10개를 건너야 된다 그러면 최소 이론적 가능한 최소 시간이 0. 가장 많이 걸리는 게 10분이겠죠. 대기 시간. 그 사이에 이런 10개입니다. 이런 분포를 따르겠죠.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자꾸 독립적인 게 합쳐지게 되면 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센트럴 리밋 시어럼인데요. 우리가 많은 분포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이즈, 서멀 노이즈 이런 것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요. 뭐 그런 게 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죠. 자, 방금 그 상황에서 내가 첫 번째 횡단보도 기다리는 시간, 두 번째 내가 횡단보도 N개를 건너야 되는데 총 기다리는 시간은 자, 서로 인디펜던트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많이 더한다면 얘는 가우시안을 따른다가 센트럴 리밋 시어럼입니다. 라지 넘버 랜덤 베리어블. 이게 이제 그 스태티스컬 인디펜던트 할 때는 그렇게 되고요. 인디펜던트가 아닌 경우도 뭐 그런 게 성립할 때가 있는데 뭐 그까진 됐고 우리는 그냥 인디펜던트 할 때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인디펜던트 하면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 같은 분포를 따른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을 자꾸 더하면 그 합은 가우시안을 따른다. 그러니까 미시 세계의 어떤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아이덴티컬하다고 생각을 하죠. 걔네들이 미시적으로 하는 무언가가 유도하는 전위차가 많이 더해지면 노이즈가 가우시안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NIID 인디펜던트 스펠링을 자꾸 인디펜던트 다시 쓰겠습니다.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 동일하고 독립적인 디스트리뷰션이 n개가 더해졌다. 그랬을 때 그거로 만들어진 Z는 뭐 좀 노멀라이즈를 하는데요. 걔는 가우시안을 따른다. 자, 이게 뭐 지금 앞에는 유니폼으로 했지만 유니폼이가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더 명확하게 써볼까요? 자, Z에는 SN부터 쓸까요? SN은 X1, X2, 자, XN까지 쓸까요? 자, 그럼 SN의 평균은 어떻게 되죠? SN의 평균은 X1의 평균 똥똥똥 XN의 평균의 합이죠. 근데 이게 아이덴티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덴티컬하다고 그랬으니까 각각은 뮤고 n개가 더해졌으니까 n 뮤가 되겠네요. 또 스몰 n을 쓰는 게 낫겠네요. 자, n 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의 분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분산보다 그냥 제곱 분산을 할까요? 자, zn 빼기 n 뮤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 거죠.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너무 많으면 계산 힘드니까 뭐 두 개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x1 더하기 x2 빼기 2뮤의 제곱의 평균. 자, 2 x1 빼기 뮤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뭐 얘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얘가 분산 앞에 시그마 넣었었나요? 예. 그 다음에 얘도 시그마 제곱이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인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분리가 되겠죠? 0, 0. 자, 2 시그마 제곱. 제가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 n개의 분산을 구한다면 뭐 증명이야 뭐 수학적 기납법을 쓰든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n 시그마 제곱인 거죠.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조건 하에서. 자, 그래서 z에는 자 보실까요? 이 z에는 자 시그마 루트 n expectation sn 빼기 n 뮤인데 sn의 평균이 우리가 n 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0이에요. 평균요. 이거 뭐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평균요. 자, 그 다음에 얘의 평균 0이니까 얘의 분산은 이거 계산하면 되죠. 분산은 얘는 n 시그마 제곱 expectation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그거죠. n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이 z에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가우시안인 거죠. 가우시안인 건 뭐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해서 n이 커지면 가우시안인 거죠. 그래서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매체가 1인 가우시안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뭐 지금 뭐 이게 뭐 증명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센트럴 리밋 시어럼의 걸 이제 다시 이제 스테이트한 건데 이런 건 여러분 쉽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센트럴 리밋 시어럼 없이 ZN의 평균은 얼마이냐?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서 0. ZN의 분산은 얼마냐? 이런 논리를 갖고서 하셔야 되겠죠. 아이덴티컬 하지 않더라도 인디펜던트만 해도 이건 다 뭐 좀 시간 좀 바뀌겠지만 자, x가 평균이 뮤1 분산이 시그마 1의 제곱, y가 평균이 뮤2 분산 시그마 2의 제곱일 경우 이런 거 풀라고 하면 x 더하기 y의 평균 얼마냐, x 더하기 y의 분산 얼마냐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세 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얘 평균 얼마죠? 암산을 해볼까요? 암산이 뭐 그냥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 분산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인디펜던트가 아니면 이제 모두 다 깨지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0, 0. 분산은 자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2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인디펜던트하지 않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각계 격파를 해야 되겠지만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예제인데요. 자, 레스토랑이 있는데 주문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시키고 어떤 사람은 적게 시키겠지만 통계적으로 봤더니 평균이 8달러고 표준 표차가 2달러인 거죠. 그랬을 때 100명의 손님이 왔어요. 그랬을 때 840달러보다 클 확률은 얼마냐? 100명이 지출한 게. 뭐 대략 평균적으로 800달러겠죠. 한 사람 평균이 8달러인데 100명이니까 840. 자, 그러면 요 이제 100명이란 그러니까 각자가 지출한 걸 x1, x2 이렇게 쓴다면 제가 관심 있는 거 궁금한 건 이건데. 자, Z가 얼마죠?
평균이 800. Z의 분산은 얼마죠? 분산이 4죠. 표준편차 4니까. 분산이 4인데 100개 있으니까 400. 자, Z는 이런 뭐 거기다가 뭐 이제 가우시안과 가깝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100개나 더해졌으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걸 요구하는 거죠. 자, 지금 Z가 가우시안을 가정을 하면 뭐 그건 이제 가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에 의해서 가깝다고 가정을 하면 20의 제곱이 400이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죠? 2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Z라고 쓴 건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노멀라이즈한 걸 Z라고 많이 쓰니까. S라고 할까요? S라고 지금 이렇게 바꿀까요? 그리고 쟤를 Z라고 하면 표준 가우시안 얘가 2보다 클 확률. 자, 보시면 2보다 클 확률이니까 반 1 빼기 0.9772 하면 되겠네요. 1 빼기 0.977. 평균 8달러를 지출하는데 그럼 평균이 800달러인데 840달러보다 높을 확률이 높지 않네요. 얼마인가요? 0.0228인가요? 2%. 자, 그게 이제 780과 820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냐? 자, probability 78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robability S 빼기 800 나누기 20.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죠. 1.0.8413.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표가 양수인 쪽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거보다 작은 거는 사실은 요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작은 거는 1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빼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2 곱하기 0.8413 빼기 1. 뭐 60%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90% 슈어 하느냐? 이게 0.9란 얘기죠. 뭐가? 어떤 거냐면 이게 1000달러보다 클 확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90% 0.9가 나오는 거냐? SN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여기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자, SN의 평균이 얼마였죠? SN의 평균이 8N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가 2 루트 N이었죠. SN의 분산은 4N 제곱이 4N이었으니까 표준 편차는 2 루트 N이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게 Z라고 했을 때 별표보다 클 확률이 0.9란 얘기는 자, 0.9란 얘기는 여기서 표에서 0.9를 찾아야 되겠죠. 뭐 아무 대강 가까운 거 찾겠습니다. 이거 뭐 가깝네요. 자, 1.28인가요? P
물론 뭐 요거랑 보관해서 0.8 얼마라고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선 대강 1.28이 0.9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자, 이쪽에 있을 확률이 0.9인 거니까 이것도 0.9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요 면적이 0.9란 얘기는 요 면적이 0.9란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28이라고 놓고서 n을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1000달러 넘을 걸 90% 슈하려면 손님이 뭐 n에 관한 2차 방정식 정도 나오겠네요. 자, 루트 n에 관한 2차 방정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여러 개에 대해서 했는데요. 뭐 랜덤 벡터에 대해서 사실 한 거죠. 이게 좀 수식이 많이 나와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이제 이걸 써서 계산을 마르고 닳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걸 잘 하시려면 자, 어디 요약하는 페이지가 어디 있었죠?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아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